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1부와 2부로 이루어져 있으니 한 영상에서 다양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부는 아기 베타가 성체로 커가는 과정, 2부는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작은 공간에서 물생활하는 노하우를 4가지 초미니 상품들을 이용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아기 베타들을 키우며 느꼈던 보람과 즐거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요즘 딸을 키우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요. 작은 생명이 커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미모의 멤버십 회원분께서 베타가 산란을 했다고 아기 베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주제랑 상관없긴 한데 이분 집이 진짜 순풍산부인과거든요. 라미네지부터 안시, 베타 이 집만 가면 다 번식을 하더라고요. 정말 미모의 여성분인데 이분 집은 뒤에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왔을 무렵은 이제 막 난항이 소비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이 단계는 치어의 생존과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브라인 시림프입니다. 베타 치어가 태어났으면 미친듯이 브라인 시림프를 끓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건 물생활러 사이에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와, 근데 매크로 렌즈로 보니까 브라인 시림프 껍질까지 보이네요. 코코볼 같다. 시림프도 한번 확대해볼게요. 저도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보는 건 처음인데 움직이는 게 꽤나 신기하네요. 더듬이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브라인 시림프를 끓이는 방법을 잠시 보여드릴 건데요. 혹시 브라인 시림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브라인 시림프는 알테미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소형 갑각류로 주로 열대어와 수생생물의 먹이로 사용됩니다. 염분 농도가 높은 염호에서 주로 서식하죠. 이 녀석들을 부화시키기 위해서는 부화기를 준비하고 천일염과 브라인 시림프 에그를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포기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시그니처 무소음 기포 발생기입니다. 페이토 시그니처 무소음 기포기. 칙칙하고 멋없는 물생활용품은 가라. 이젠 기포기도 고급 가전제품 대열에 합류한다. 스피커, 공기청정기를 능가하는 세련된 디자인에 컴팩트한 느낌까지. 페이토 시그니처 무소음 기포 발생기, 지금 물가안정에서 할인 행사 중입니다. 이번 달 광고 상품은 페이토 무소음 기포기인데요. 저번 달에도 광고 찍더니 이번 달에도 또 찍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튜버도 돈을 벌어야 영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포기가 좋은 이유가 일단 소음이나 떨림이 정말 없습니다. 동전을 올려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가 있죠. 페이토 시그니처 무소음 기포기. 24시간이 지나고 기포기를 끄면 이렇게 아래쪽에 시림프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이걸 모아서 아기 베타한테 줘볼까요? 드디어 생애 첫 식사인데 과연 잘 먹을지 궁금합니다. 본능이란 게 참 신기한 게 어디서도 배운 적도 없을 텐데 이렇게 브라인을 잘 먹네요. 배가 노란 게 보이시죠? 저게 다 브라인 시림프를 먹어서 그런 겁니다. 혹시나 찌꺼기가 쌓일까봐 새우도 넣어줬는데 역시나 새우도 잘 먹네요. 그런데 배가 빵빵해진 아이들 중에 먹이를 먹지 않는 녀석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태될까봐 따로 먹이를 줘볼게요. 작은 부화통에 넣고 브라인 시림프를 넣어줘 봤는데요. 안 먹네요. 드디어 먹었습니다. 얘는 제가 앞으로도 특별 관리해 주도록 할게요. 2주 차에는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바닥에 찌꺼기 같은 것들이 쌓여 있는데요. 브라인을 엄청나게 부었더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새우도 소용이 없어서 스포이드로 빨고 긁기도 해봤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아씨, 안해. 페이토 시그니처 무소음 기포기. 그래서 그냥 맘 편히 새 부화통으로 넣어줬습니다. 2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면 될 것 같네요. 새우도 역시나 같이 옮겼습니다. 새로 옮긴 부화통에도 역시나 브라인 시림프를 부어줍니다. 와, 여전히 잘 먹죠? 진짜 숨만 쉬어도 입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런데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서 밑을 보니까 안시들도 같이 포식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 무섭기도 한데요. 4주에서 6주는 치어가 점점 성숙한 물고기로 변하는 과도기입니다. 치어는 이제 어린 물고기의 모습을 벗어나면서 서서히 베타의 특징적인 외모와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도 미친듯이 먹고 있습니다. 배 빵빵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지느러미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몸의 투명도가 점차 사라지며 더욱 선명하고 다양한 색상을 띠기 시작하고 각 개체마다 독특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배불러서 멍 때리는 거 보소. 귀여워 죽겠네요. 8주차가 되자 완전한 베타의 모습이 갖춰집니다. 사무라이 베타답게 무늬가 아주 강렬하죠. 이때부터 암수 구분이 되는데요. 이상하게 수컷이 안 보입니다. 여기도 암컷, 여기도 암컷, 여기도 암컷, 여기도 암컷. 온통 암컷뿐이네요. 이럴 수가 있나 싶을 때 드디어 수컷이 한 마리 발견됩니다. 아마도 이 녀석이 유일한 수컷이 아닐까 싶어요.
어쩐지 분리해줄 때가 됐는데도 애들끼리 합사가 되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수컷 베타가 한두 마리밖에 없었나봐요. 이때부터는 입도 커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큰 먹이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과 사료를 먹이기 시작했죠. 그치만 베타는 소화기관이 약한 편으로 과식을 하거나 부적절한 먹이를 섭취하면 소화장애나 복부 팽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얘네가 너무 잘 먹어요. 특히 냉장만 보면 미친듯이 환장합니다. 와, 핏물 흘리는 거 보소. 진짜 탐욕스럽게도 먹네요. 뭔가 약간 정 떨어질 것 같은 느낌? 얘는 2개씩도 먹고 있네. 배 터지려고 하는 것까지 완벽한 돼지 베타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는 먹이를 주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먹는 양도 많아지고 이제야 좀 물고기 키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히카리 신제품 냉장 공동 구매 중인 거 아시죠?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이렇게 어느새 6개월이 지났고 아기 베타들은 완전히 성숙한 베타가 되었습니다. 난황을 소비한 치어들에게 처음으로 브라인 시님프를 먹이며 이 작은 생명들이 본능적으로 음식을 찾아 먹는 모습을 보며 작은 생명도 생존을 위한 의지로 가득 차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물고기를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과정에서 매일매일 물 상태를 체크하고 일정하게 먹이를 주며 치어들이 자라는 속도를 관찰하는 모든 순간들이 모두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좁쌀만 했던 녀석들은 이제 저희 집 어항 속에서 이렇게 반짝이며 유영하고 있지만 다음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2부에서 함께 할게요. 페이토 시그니처 무서움 기포기. 그렇게 베타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제가 한 달 뒤 좁은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자가에 살고 있는데 이사갈 집은 월세집이기도 하고 좁은 집이라 지금 있는 모든 어항과 생물을 데리고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중 몇 녀석만 남기고 분양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입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운영하는 물생활 소독물 분양 어플 물가 한정에 책임비로 마리당 2,000원에 올려놨으니 입양해 가시면 됩니다. 그럼 작은 집에 이사갈 것을 대비해서 작게 물생활하는 노하우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상이나 선반 등 구석진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어항이기 때문에 동선이 많은 곳에 두면 위험할 수도 있고 일단 와이프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두 번째는 작지만 깔끔한 어항을 둬야 합니다. 비규격 어항이나 일체형 어항보다는 이렇게 깔끔한 15큐브 어항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용품들 역시 작은 것들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항은 작은데 용품은 크면 정말 기괴한 모습이기도 하고 기능적으로 안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아이템 페이토 안 깨지는 초미니 고정 히터입니다. 이 작은 게 히터가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USB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어항 온도는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완전 방수형에 깨지지 않는 메탈 재질이라서 작은 어항 운영하시는 분께는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베타는 작은 어항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플러그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USB형이 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USB를 여러 개 꽂을 수 있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더욱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침대와 조명이 일체형인 상품이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없으시다면 미니 USB 조명을 사용해서도 괜찮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역시나 페이토 스마트 미니 LED 라이트를 썼는데요. 색상 변화 기능이나 밝기 조절 기능도 좋았지만 생각보다 유연하게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저전력이기 때문에 전기비도 많이 안 들고 얼마나 좋게요. 물생활이라는 게 크면 클수록 좋다지만 요즘 집들이 다 작잖아요. 그에 맞춰서 이렇게 미니 물생활 용품들도 많이 나오니까 적극 활용하셔서 하나의 인테리어처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부족하다, 내 어항에 숨을 불어넣고 싶다 하시는 분은 무소음 기포기에 에어스톤 혹은 여과기까지 넣으신다면 좀 더 완벽한 물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어스톤도 역시나 페이토 에어스톤을 사용했습니다. 이러고도 와이프분의 눈치가 보인다면 애기 정서 발달에 좋더라 라는 아주 진부하지만 확실한 핑계를 대시거나 어항 주변을 늘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등의 노력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와이프를 꽉 잡고 살기 때문에 눈치는 안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기 베타들의 6개월의 성장 과정과 페이토 무소음 기포기, 초미니 히터, USB 조명, 에어스톤 등 작고 소음이 없는 제품들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저처럼 작게 물생활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아이템들을 활용해서 작은 어항으로 큰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페이토 상품들은 전부 제가 만든 소독물 열대어 분양 어플 물가한정에서 할인 판매 중이니까 물가한정 포인트도 받으시고 저렴하게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뽀.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